자, 우리 3D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오늘 3DS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아쉽죠.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25만원 선, 대략적으로 25만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가 거래량도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에만 지켜주면은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DS 주주님들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초의 급등을 만들어낸 이후 가장 시간을 오래 소모했던 그런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 25만원 선만 좀 지켜준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1시간분 기준으로 121선이 지금 지지를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고점을 찍고 발생하는 하락이 단기적인 하락이라면 지금 이제 이 정도쯤에서는 슬슬 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힘을 모으고 상방으로 방향성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트는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오늘자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하나 있죠. 국내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젠슨왕 CEO의 입국일입니다. 원래는 성수동으로 가서 삼겹살을 먹는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성수가 아니라 홍대로 변경됐다고 해요. 그래서 홍대에 가서 페이커도 만나고 지금 NC소프트 회장을 만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3DS가 좀 같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컨소시엄으로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는지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지금 젠슨왕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현재 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더 바람직하겠죠. 일단 오늘 오전에 장 개장하자마자 코스피가 좀 크게 밀리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가까스로 8,000선을 좀 지켜주면서 막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점을 깬다거나 여기 있는 갭을 메워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추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나온 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800 정도 되겠네요. 이 선을 아래로 깨기 전까지는 매도 사이드카가 좀 걸린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좀 많이 심각하거든요. 코스닥은 오늘 아침에 코스피 사이드카 걸릴 때 장중에 지금 10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베어리시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에서 코스닥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대책회의도 하고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골치가 좀 많이 썩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 게,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같이 안 따라가더니 코스피가 내려올 때는 지금 이렇게 같이 따라서 내려온다라는 게 정말 골 때리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상승장에는 좀 잘 가는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정도가 좀 너무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사이클적으로 상승장 자체가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올라줘야, 그래야 좀 상승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근데 이렇게 삼전닉스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삼전닉스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는 매우 좋지 않은 형세가 오랫동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상장 펀드를 코스닥에 쏟아 부어도,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이런저런 대책 방안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수급이 제일 메이저한 종목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코스닥 쪽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빨리 끊어내는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브로드컴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서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12% 정도 빠졌다라고 하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삼전닉스한테 바로 직격탄이 맞았죠. 근데 사실 삼전닉스가 하락하는 데에 브로드컴이라는 외부 이슈가 붙었지만 애초에 삼전닉스에 대한 ETF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하락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상승장의 끝물은 항상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항상 신용이 붙고 미수가 붙을 때 이거에 대한 반대 매매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더 가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유동성을 전부 다 빨아들이고 아래로 쳐박던지, 역사적으로 그랬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처음에 삼전닉스에 대한 단일 종목 ETF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싸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여기에 몰린 수급을 반대 매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애꿎은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혼나는 중이라 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 자체의 하락을 개별 종목들이 각자 어떻게 방어해주는
살려주느냐가 가장 큰 시장의 관건이 되겠고요. 못해도 지금 지수보다 방어력이 좋은 종목들이 다음 주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 3DS가 되길 바라는 거고요. 젠슨왕이 주말 동안 일정을 보내면서 어떤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 관련 주가의 방향이 다음 주에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3DS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 SI 기업들의 AI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하락은 과열된 지수와 레버리지 유동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여전히 반도체나 AI 슈퍼사이클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더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일시적인 청소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배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3DS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해볼 텐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필요한 3DS 관련된 내용들을 더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3DS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3DS가 40만원을 못 찍고 좀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38만원 후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38만원이라는 금액이 웃긴 게 3DS가 2014년 11월에 한국거래소에 처음으로 상장되던 그 가격입니다. 그 당시 처음 공모가는 19만원이었는데 상장을 38만원에 하면서 정확하게 2배 띄우고 10년 동안 내리기만 했어요. 그 하락하는 10년의 과정에서 반등이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요. 그 반등들의 고점들은 진짜 딱 악성 매물대만 소화하고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5년 4월 처음으로 단순한 매물대 소화가 아닌 확정 돌파를 보여주는 상승 추세가 처음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한 과정들이 선행됐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 발산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앞서 존재했던 악성 매물대들이 반등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되었고, 첫 돌파 이후 1년 동안 힘을 모았기 때문에 현재 최고점 인근까지 상승이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보다 매도세가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최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한테는 11년 만에 본전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한 차익 실현 물량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좀 과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침 오늘 지수까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3DS 자체적인 차트는 지금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일봉으로 바꿨을 때 최근 구간에서 구름대 자체가 좀 두꺼웠던 구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상방 추세를 유지하면서 구름대가 이런 식으로 좀 두꺼워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구름대가 이렇게 얇게 펼쳐진 시간이 길었다는 건 그만큼 힘을 모으는 시간이 길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3DS는 이제껏 상장하고 난 뒤로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대세 상승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기만 한 거 보이시죠? 심지어 여기가 저점이에요. 최저점. 이번에 처음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매크로적으로도 흐름 좋고 차트상으로도 흐름이 정말 좋아서 하반기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잠깐 주봉으로 바꿔서요, 제가 3DS의 차트 자체만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역사적 신저가를 찍으면서 확실한 유동성에 대한 확보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가장 먼 저점이 12만 3,500원 정도이고 그 이전의 역사적 최저점은 11만 3,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 10만 9,000원을 찍으면서 신저점을 갱신했죠. 이때 손절한 사람이 진짜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이 손절 분량을 다 받아먹고 바로 쭉 쏴버린 겁니다. 이거를 보통 유동성 확보, 구조 변경, 추세 확산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차트 움직임을 설계하거든요. 세력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보면 이런 보합세가 있다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지지선을 의도적으로 한번 깨고 다시 올라와서 결국에는 쏴버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손절을 유도하는 이런 움직임을 유동성 확보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이런 거에 제일 많이 털립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작정하고 털어버리는 거라 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버텨? 이게 이렇게 털리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쭉 흘러내려버리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확인한 뒤에 이런 데서 잡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게 어렵죠.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치만 어쩌겠습니까? 여기 깨졌을 때 칼같이 손절 못하면은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만 탔어도 얼마입니까 솔직히 수익률이. 뭐 못해도 100%는 넘었겠네. 자, 150%죠.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해도 매매가 사실 실제로 하면은 정말 쉽지 않지만 이런 요소들을 다 염두하면서 매매할 게 아니라면 가치 투자해야죠. 그러면 가치 투자. 물론 우리 3DS가 지금 매크로적으로도 좋고 차트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차트적인 접근으로도 충분히 매수 타점을 좀 잡을 수는 있어요. 뭐 세부적으로 좀 더 보자면 다시 월봉을 봤을 때 이게 월봉 볼린저 밴드를 보면 이 급등 나오기 전에 월봉 볼밴을 지금 수차례 지지했죠. 그리고 나서 나온 상방 발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 상승으로의 추세 발산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3DS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거에 비해 일봉 이평선이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무지개 색상을 기준으로 빨간색이 5일선, 주황색이 11선, 21선, 초록색 60, 파란색 120, 보라색 241선인데 이게 강세장 특유의 정배열로 쫙 펼쳐지려면은 아직까지 상방 발산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 이거 10년 동안 붙어 다녔어요. 자 여기는 논외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2008년 때부터 지금까지 60일, 120일, 240일이 계속 붙어 다녔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펼쳐지려면 얘가 위로 그만큼 더 많이 쏴줘야 얘가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월봉에서도 지금 볼벤이 상방 발산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봉에서도 이평선이 아주 오랫동안 뭉쳐 다녔기 때문에 특히 장기 이평선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적인 매우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건 알겠다. 그런데 사실 세부적으로 타점 잡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작게 봐보자고요. 자 1시간 봉으로 잠깐 볼까요? 이 구간을 한번 늘려보면 5월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좀 중간중간에 갭을 많이 만들었었죠. 자 이 구간 그리고 내려오면서는 지금 여기는 안 메워졌고 여기도 안 메워졌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에 있는 갭이 지금 다 채워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인한 단기 조정이라면 여기에 있는 갭을 채우러 가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차트적으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조정치는 지금 여기 25만원 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러면은 이 고점에 대한 지지까지 염두를 해야 되고 여기마저도 뚫린다면 이 갭을 채우러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악재가 동반된 하락이 나와야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SI 기업들이나 AI 시장 자체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25만원이라는 선만 지켜준다면 좀 더 큰 사이클적인 상승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3DS 주주님들 40만원을 찍지 못하고 25만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거의 대략 40% 정도 두들겨 맞은 거죠. 정확히 몇 프로인가요? 한번 찍어볼까요? 대략적으로 한 36%, 37%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하락폭을 뭐 이 고점에서 잡지 않았으면 뭐 이런 데서만 잡았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 홀딩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DS가 차트도 물론 차트지만 최근에 뭐 두나무 지분 인수하고 그 다음 삼전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삼성 공장을 AI로 자율화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3DS는 AI 산업에 10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피지컬 AI, 뭐 소버린 AI, 그리고 뭐 공공기관과 함께 그리고 국방부와도 함께 AX 전환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고요. 지금 단기적인 이런 조정은 우리가 견뎌내야 최근 1년 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보여줬던 그런 상승폭을 그런 고각 상승을 우리 3DS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뉴스들로 재료들을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뉴스적인 측면만 봐도 앞으로 3DS한테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위로 업사이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차트 위주로 시황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특별한 뉴스가 없거나 우리 주주님들께서 뭐 차트적인 해석
해석이 필요하시면 제가 또 언제든지 차트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성장을 해서 차트 분석도 더 열심히 하고 뉴스도 더 열심히 브리핑 해드리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주말 동안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우리 3DS 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3DS 소식을 가지고 우리 주주님들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프로였습니다.